이번 주에는 갤럽 조사가 없었고요. 네. 하지만 여러 매체들이 신년을 맞아가지고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뭐부터 좀 함께 볼까요? 먼저 JTBC 조사입니다. JTBC 신년 여론조사인데요. 네. 조사기관은 메타보이스 글로벌 리서치 공동조사이고요. 조사는 28일부터 29일 조사를 했습니다.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네. 더 자세한 사항은 JTBC 홈페이지 내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긍정평가 62. 62. 예. 오. 62. 이거 높죠. 지난해까지만 해도 50% 중반대부터 후반 그 사이였는데 예. 새해 조사를 해봤더니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가 62%다. 예. 눈에 들어오네요. 예. 낮지 않습니다. 62% 이렇게 한번 차트를 보시면 JTBC는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긍정 62인데 부정은 35다. 예. 이렇게 되면은 긍정 평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잘한다를 조금 한 50%대 아니냐. 특히 이제 ARS 조사 같은 데서 많이 그렇게 나왔는데요. 네. ARS 조사에서는 다른 지표보다도 이 대통령 긍정률이 좀 전화면접보다는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ARS 조사가 정치 관여도가 높은 양측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50% 넘는 것도 상당한 거고 그래서 60, 70 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거를 이제 반대로 해석하면 전화면접 조사는 그러면 정치 관여도가 비교적 낮은 분들도 많이 모여서 대표성이 높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관여도가 낮은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는 긍정평가로 조금 더 가 있다. 그러니까 네. 전화면접에서 60%가 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62%. 보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가 37이에요. 37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3분의 1을 넘어서 거의 10명 중 4명에 가까운 분들이 긍정 평가하고 계시다. 매우 긍정하고 매우 계시다. 잘하고 있다에 10명 중에 4명.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를 이제 미루어 짐작하다 보면 네. 지금 사실은 여의도에만 오면 다들 이렇게 악재들이 많습니다. 모든 정당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어떤 논란이 터져 나오고 하는 게 대한민국 굉장히 역동적이죠. 역동적이죠. 예.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대통령은 그거하고 약간 지금 청와대죠. 청와대에 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는 성과 인정을 비교적 받고 있는 편인가 보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희망을 좀 가지게 되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 희망을 좀 가지게 된다. 이재명 정부, 국민 주권 정부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고 예. 그리고 희망을 새해 조사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희망이 좀 담긴 조사 결과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들이 이제 나온다 보면 지금 MBC에서도 60% 초반 나왔어요. MBC에서도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그러니까 여의도 내에서의 복잡한 어떤 논란거리 이런 것들과는 또 무관하게 대통령은 국정을 이와 같이 계속하면 이게 팍 꺾이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대통령 2018년 지방선거 그랬죠. 완전히 대통령 캠페인, 대통령 후광 효과에 의한 대통령 마케팅이라는 게 너무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번에도 그런 게 벌어지는 건가? 가령 후보들이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비서격이었다. 이런다든지 내가 좀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 데 내가 기여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후광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캠페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된다. 자, 아까 제가 추미애 의원 인터뷰할 때 여론조사 결과를 좀 언급했는데 개요만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오마이뉴스 의뢰로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7일 무선전화 가상번호 자동응답 ARS 조사를 한 결과를 아까 추미애 의원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많이 좀 드러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고요. 여기를 한번 어떤 게 또 있습니까? 요거는 이제 국정운영 부정평가자들한테 왜 부정하는지 긍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왜 긍정하시는지 이유를 물어봤군요. 먼저 이제 긍정평가하시는 분들을 한번 집중해서 보시죠. 이거는 항목 제시형입니다. 국민소통, 국무회의, 생중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인데 이게 상당히 많은 비율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42인데요. 42가 소통을 잘하고 국무회의를 생중계한다. 외교는 사실 좀 빠졌죠. 외교는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사법부 개혁과 관련된 것은 10% 정도니까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시면 경제와 민생을 챙긴다라는 이미지가 2위로 나타나서
이렇게 보면 경제와 민생이 앞으로도 되게 중요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정평가하시는 분들의 부정 이유를 한번 보실까요? 본인 재판 관련 대응 요구에 대해서 23%로 많이 나왔는데 또 경제와 민생을 더 챙겨달라. 그러니까 22입니다. 또 검찰과 사법부 개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부정평가한다. 이것도 19%니까 이렇게 세 개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통점 경제와 민생입니다. 아, 경제와 민생. 어쨌든 경제와 민생에 네. 초점을 맞춘다. 경제와 민생으로 대통령을 긍정하기도 하며 네. 경제와 민생을 더 해달라고 부정평가하기도 합니다. 요거를 가운데로 딱 놓고 보셔야 돼요. 경제와 민생이 중간에 탁 잡혀 있다. 요거를 하나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본인 재판 관련 대응이 부정평가 1이죠. 예. 야, 그러면은 앞으로 본인 재판 때문에 이거 대통령 부정률이 더 높아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저는 오히려 이러한 여론이 좀 뭡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을 좀 애매하게 발목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2022년부터 21년부터죠. 22년 대선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시기까지 3년 내내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맞아요. 지난해 25년 대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였죠. 본인 재판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아웃될 것이다. 이거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 하나 믿고. 예. 그런데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됐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국민의힘 주변에 있는 합리적 아하. 보수인 분들도 그러지 말고 다른 거 좀 포지티브한 그렇게 그러니까 긍정적인 얘기도 좀 해야 된다. 예. 왜 자꾸 네거티브만 하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죽하면.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요 본인 재판과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얘기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심지어는 심지어는 그걸로 대선을 이길 수 있다고 봤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렇게 본인 재판 대응 23%, 경제 민생 22%, 네. 검찰과 사법부 개혁 19% 이렇게 났을 때 아하.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이슈를 가져가면 예. 사실은 지방선거도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다. 그 중간에 많은 선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내내 외쳤던 게 이재명 재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다 졌어요. 봤는데 결과 다 또 이 나왔죠. 전략으로 나온다. 그렇게 될까봐 필패다.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아마 조금 저렇게 또 하면 네.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그렇네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요걸로 계속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요 2번 장동혁 체제. 그렇죠. 장동혁 지도부가 예. 계속해서 이걸로 공세 위주로 가는데 사실은 경제와 민생을 챙겨야 된다라는 건 긍정평가 이유에서 나옵니다. 경제와 민생을 지금 챙기고 있는 주체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다. 또 소통을 잘하고 있다. 또 외교도 그렇네요. 있다. 이렇게만 보면 선택지가 여기는 많아요. 예. 메뉴가 다양해요. 아. 예, 그렇게 보면 지금은 장동혁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생각한다면 네. 오히려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 정부 여당과 손을 잡을 필요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손을 잡아야지 야당이 그래야 좀 좋은 성적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조사에서 보면 지방선거의 가장 중요한 화두를 물어봤더니 예. 경제 민생 회복이 또 꼽혔고. 경제 민생 어. 회복이 역시. 첫째로 나왔습니다. 40%가 넘었죠. 예. 더군다나 여기 보면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일꾼을 지역 뽑는 선거. 일꾼 뽑는 선거다. 예. 지금 보면 좀 이따 서울시도 얘기할 텐데 네. 조금 뭐랄까 지역 일꾼으로서의 그 공약이라든지 이런 그걸 잘 내세우는 후보들을 많이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정부 여당을 견제해 야당이 힘을 실어주는 선거단은 18% 나왔어요. 좀 많이 저조하죠. 오히려 그 정부 여당을 지지해 국정안정에 힘을 실어주는 선거다와 비교하면 무려 10%포인트 격차가 있고요. 지역 일꾼이다라는 것은 46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오히려 민주당 후보들 중에 일부 막 공약을 내고 있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네. 눈에 띄는 경우가 있죠. 가령 뭡니까 부동산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에 집중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그 AI가 나오고 있는데 네. 좀 야당이 근데 지자체장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지자체장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자기 성과 중에 잘한 거를 막 홍보를 좀 해야지 이렇게 뭡니까 정치 투쟁 일변도로 가가지고는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 일꾼으로서의 이미지 그리고 경제 민생을 챙기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무조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